자, 여의도 국회 바로 의원회관에 지금 설 선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쌓여 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잠시 후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요. 국회를 독차지하고 있는 또 다른 존재, 바로 이 선물에 대한 이야기 한번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동정민 팀장. 네. 자, 국회에 올해 출입을 했었잖아요. 청와대 네. 지금 출입하지만 과거에 가면 명절 전후에 가면은 정말 택배 기사들이 이 회관으로 물건을 나르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올해도 그랬죠? 올해도 뭐 거기는 불황이 없습니다. 늘 명절만 되면 선물이 가득가득 쌓이는데 또 의원회관이 몇 년 전에 지어서 아주 새로운 의원회관이 지었잖아요. 거기 로비에 이제 선물이 쌓이다 보니까 더 많아진 느낌도 좀 들고요. 그러나 어쨌든 전혀 줄지 않고 선물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네. 아니 저걸 다 누가 먹으라고 이렇게 싸다 놓은 거죠? 네. 그걸? 상자도 뭐 한두 개 옮겨지는 것이 아니죠. 저렇게 택배차가 화물 차량으로 와서 저 똑같은 선물이 여러 개 쌓여 있다는 건 여러 의원에게 이렇게 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똑같은 물류센터 같은데요? 아니, 국회 앞에 같지가 않고 물류센터 같아요. 이제 보좌진이 내려와서 이제 자기 선물을 이렇게 골라서 찾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뭐 물류센터 비슷한 느낌도 좀 들고, 저렇게 끓이라고 하지요. 저렇게 끓이를 아예 들고 내려와서 한 번에 챙겨서 갈 정도로 선물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국회 보좌관들 어떤 표정일지 싱글벙글할지 직접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설 때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지역구에 원래 알던 분들이나 뭐 평소 도와주셨던 분들이 뭐 다들 성의 표시 정도로. 이런 금요일날 이 택배 부분에서 물건을 안 받아요. 워낙 많이 넘치니까 물건을 안 받으니까 이제 퀵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자, 동정민 기자. 네. 저 뭐가 들었습니까, 주로? 고가의 네, 물건들이 들었을지.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구에서 오는 것이라면 지역 특산물들이 많이 있죠. 각 지역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지역구 사람들이 보내는 것들도 있고, 또 아니면 자기 상임위들이 다 있지요. 다 의원들마다 거기서는 이제 소관기관, 소관부처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작게는 책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네.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음식, 보통 음식 많이 오게 마련이죠. 뭐 비싼 거는 뭐 한우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요. 네, 여러 가지 선물들이 가득가득 들어옵니다. 네. 자, 저거 의원들이 다 풀어보기는 합니까? 아니면 뭐 다른 분들에게 좀 나눠주시나요? 그게 이제 의원마다 다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시기를 보좌진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의원들이 알아서 보좌진들이 나눠 먹어라 라고 하면 그 보좌진들 웃는 얼굴을 할 것이고, 또 의원들이 또 하나하나 혹시 문제되는 선물은 없는지 또 어쨌든 보좌진들이 보고는 해야 되겠죠. 네. 누가 의원 앞으로 다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의원들이 다 챙겨서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의원들이 어쨌든 다 알고는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보좌진들은 어쨌든 그 중에서 몇 개는 또 가져가서 먹기도 하겠죠. 네. 그래, 아마 나눠 갖기도 하고, 또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려운 이웃에게 좀 나눠줬으면 어떨까 하는 네. 마음들을 갖고 계시던데, 아마 국회의원분들 중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눈에는 잘 이렇게 띄지 않아서 아마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김영란법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김영란법이 지금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네. 상임위도 아직은 통과하지 못한 상황인데,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저런 선물, 저런 풍경이 사라지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 지금 현재 그 계류되어 있는 그 안대로 본회의 통과가 된다면, 법이 만들어진다면, 일단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 받으면 형사처벌 받거든요. 더군다나 뭐 선물이나 뭐 지금 이제 화면도 있습니다만 선물이나 뭐 이런 경조사 같은 그 조의금, 뭐 축의금 같은 경우도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그 좀 전에 화면에서 보셨던 그런 선물 보따리, 뭐 선물 러시 이런 거는 아마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3만 원이면은 3만 원 이하 것들만 갖고 또 선물을 하는 풍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드는데. 그런데 이게 법만 갖고는 사실 좀 어려운 것이, 사실 민감한 선물은 국회로 보내지 않지요. 다 집으로 자택으로 보내거나 또 은밀하게 또 차에서 전달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기 국회가 참 문제인 게, 저렇게 국회에 노골적으로 선물을 저렇게 쌓아놓고 받는 기관이 이제 없습니다. 사실 제가 청와대를 출입하지만 청와대는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아예 선물이 오질 않습니다. 청와대로. 저 정도로 국회가 아직도 좀 특권의식이 좀 쌓여있는 부분이 있다. 저런 점은 김영란법 3만 원이라고 하지만, 물론 3만 원이면 뭐 과일 선물 이런 것도 하기는 어려운 작은 액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법도 통과가 돼야 되고 또 이런 국회의원들의 의식부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인선 기자께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선물 폭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소방관들 전혀 다른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커피 한 잔이 뇌물이 될 수 있다고 이게 생각하십니까? 커피 한 잔이 뇌물이요? 예. 그거는 법상식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커피 한 잔 정도에 우리가 얻어 마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소방본부는 커피 한 잔도 뇌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 병원에서 환자들을 이송해온 이런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커피를 무료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자신의 소속과 이름만 적으면은 병원 구내 카페에서 이 커피와 생수를 무료로 마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 익명의 제보자가 예. 이 소방관들이 환자를 어떤 병원에 이송해주는 대가로 커피를 무료로 마신다. 이렇게 소방본부 감사팀에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소방본부 예. 좀 약간 황당할 수 황당한 있는데요. 내용인데요. 예. 그래서 감사팀이 자체 조사를 해서 병원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커피를 무료로 마셨던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다시는 커피를 이렇게 무료로 주지 말아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이렇게 다신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면 이런 확인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병원 측 입장은 고생하시는 이 소방관들을 위해서 단지 배려를 한 것뿐인데 이런 걸 어떻게 뇌물이라고 하냐 하면서 다소 황당하다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예. 있습니다. 사실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생명수당이나 위험수당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몇 푼 받으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고 구해주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접은 못 해줄 망정 이런 식의 대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소방관들이 입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 구하려고 뛰어드는 그 예. 옷이 인증을 받지 않은 불량품들을 또 입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가 우리 생명을 보여주는 소방관들에게는 최소한의 우리가 좀 고마움을 표시하는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넉넉하게 마음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좋은 지적인 것 같네요. 손수호 변호사께 그럼 법률적인 얘기를 좀 여쭤볼 텐데 네네. 그러면 뇌물로 지금 간주를 하겠다는 건데 뇌물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사실 뇌물이 뭐냐라는 걸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공무원에게 그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 있고 부정한 금품 또는 뭐 이익을 주는 게 뇌물이거든요. 그 액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액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뭐 돈이 아니라 커피 한 잔도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이 될 수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공무원에 대한 어떤 그 의무를 강조하는 측면보다는 소방 공무원에 대한 뭐 배려나 존중의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예. 뭐 액수도 굉장히 경미하고 뭐 낮고 또한 그 여러 가지 경험칙상으로 볼 때 이걸 뇌물로 보기는 어렵고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정말 그 선의로 호의로 한 것인데 이거를 너무 깐깐하게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글쎄요 혹시라도 이거 내막에 뭐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예. 글쎄요 뭐 이제 설 명절도 다가오는데 좀 더 너그럽게 이 정도는 좀 서로 베푸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예. 됩니다. 어쨌든 이번 뉴스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 마음에 소방관들에 대한 고마움, 또 존중, 존경 이런 마음들이 더 커진다면 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동정문 팀장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드릴 네. 거 말씀드릴게요. 정치권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네. 정말 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정당 지지율인데 이 두 당의 격차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어졌습니다. 1%포인트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네. 저게, 여론조사는 사실 저 숫자보다 추세가 중요합니다. 네. 지금 보면 새누리당은 계속 1월 달과 비교해서 내려가는 추세고,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시기가 바로 설 연휴를 앞둔 마지막 조사였다는 점인데요. 원래 설 민심이라는 것을 정치권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죠. 그렇기 때문에 설 끝나고 나서의 여론조사가 상당히 바로미터가 되기는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네. 설 연휴가 끝나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 야당이 지금의 새누리당을 지지율을 역전하는 것, 이게 지금 얼마 만에 벌어지는 일인가요? 과거 열린우리당 때 이후, 그러니까 2004년 요 즈음 이후에는 처음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지지율이 35% 정도 간 적은 있습니다.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한 경우에. 그러나 네. 저렇게 만약에 뒤집어진다면 박근혜 정부 들어선 거의 처음인 것 같고, 또 저 내용이 아주 알짜인 게 수도권, 지역으로서는 수도권, 그리고 연령으로서는 40대가 상당히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지역 캐스팅 보트를 쥐는 그 그렇습니다. 부분이요. 지역과 네. 계층에서 말씀하신 대로 캐스팅 보트를 지는 지역에서 세대와 지역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쨌든 여론전에서 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박근혜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 긴장 바짝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